네, 2단원 교과서 속 핵심 문법 지난 금요일 날 수업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집에서 여러 번 이해될 때까지 시험 직전까지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까지 완벽하게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알죠? 네. 2단원에서는 현재 완료, 그 다음에 비교급과 최상급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치? 그래서 현재 완료는 뭐였냐면, 그쵸, 과거랑 일단 비교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완료의 차이점. 자, 시간선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현재예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자, 그 이전은 과거가 되고, 그리고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 시제, 일반 과거 시제는 여기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러나 현재 완료는 이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 일이 지속되어져 오거나 혹은 지속되어져 오거나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완료는요. 일단은 형태는 have의 과거 분사를 쓰고요. has 과거 분사. have일 때와 has일 때는 여러분들이 뭐 주어에 따라서 그쵸? 복수, 단수. 네, 여기 3인칭 단수 주어일 경우는 has를 쓰고 나머지는 이제 have를 쓰면 되겠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used a digital kiosk before? 당신은 지금껏, 우리 ever는 지금껏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랑 쓰였을 때 경험을 묻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현재 완료는 크게 4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용법이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는 계속적 용법, 계속의 의미. 그 다음에 또 완료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험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결과 이렇게 4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쓰이는 부사 특정 부사와 함께 쓰이거든요. 자, 이 부사들하고 같이 현재 완료가 쓰였을 경우 어떤 식으로 의미가 해석이 되는지를 잘 기억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ever라는 부사가 나왔을 경우 자, 여태껏 이런 뜻이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여태껏 해본 적이 있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키오스크를 사용해 본 적 있나요? 경험을 묻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have you ever를 그냥 이렇게 약간 통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have you ever 자, have you ever가 들어가면 어떤 표현이다? 경험을 묻는 표현이다. 자, 문장을 더 보겠습니다. This letter has been here for a week. 자, 이 편지는 has been here. 자, 여기 지금 굵은 글씨. 자, 이 부분이 현재 완료 시제로 쓰였죠. 자, 이 문장은 현재 완료 시제 문장인데 여기에 이 편지가 이곳에 for a week. 일주일 동안 쭉 있었어. 언제부터? 일주일 전부터. 그래서 이 문장 역시 과거 일주일 전 이게 지금 일주일인 거죠. A week 일주일 전부터 편지가 이곳에 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쭉 이곳에 있는 상태이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밑에 지금 계속 완료 경험 결과 중에서 이 문장은 계속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I've never gotten a love letter before. 자, 나는 never. 자, never라는 부사가 여기서는 중요한데요. 선생님이 아까 현재 완료와 어떤 부사가 쓰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never 같은 부사는요. never는 우리가 빈도부사 파트에서 never를 배웠죠. never는 뭐 어땠어? 빈도가 0일 경우예요. 0일 경우. 그러니까 이때는 never가 같이 쓰이면 경험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지금껏 러브레터를 받아본 적이 없어. 0번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부터 현재까지 그런 경험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경험의 의미로 쓰였다. 그리고 you have just 여기서는 이제 just라는 부사가 중요해요. 현재 완료랑 just가 쓰이면 이제 막 뭔가를 하다. 그래서 우리 아래쪽에 완료 두 번째 완료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방금 행운의 편지를 열어봤어. 그쵸? 만약에 그 지금 you have just opened the lucky letter 같은 경우 얘를 일반 과거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You opened a lucky letter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 과거 시제였다고 하면 과거에 그쵸? lucky letter를 열어봤다. 여러분들 행운의 편지 뭔지 알지?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뭐 몇 명의 사람들에게 뭐 하지 않으면 뭐 불행이 다가온다. 뭐 이런 편지 있잖아. 그쵸? 열어봤었다. 현재의 상황은 알 수 없고 과거에 열어봤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과거로 쓰게 되면. 그런데 현재 완료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금. 그쵸? 방금 전에 이것을 열기 시작했고 과거에 열기 시작했고 현재에 이르러서 그것이 완전히 완료가 되어서 내가 그걸 열어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자, 여기 봐주세요. 자, 현재 완료의 일단 형태부터 볼게요. 우리 항상 문법 개념 정리를 할 때는요. 쌤이 세 가지. 자, 세 가지. 이것만 알면 된다 했어. 첫 번째 형식, 두 번째 meaning, 뜻. 그 다음에 세 번째는 how to use,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초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법 개념들을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앞서 형식은 뭐였죠? have 플러스 pp였다. have는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는 has로 바꿔 쓸 수 있다.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이 형태는 바뀔 수 있겠죠. 첫 번째 긍정문일 경우에는 그대로 쓰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부정문일 경우에는 have나 has 뒤에 not이나 never, 부정어구를 쓰시면 됩니다. 부정어를 쓰시면 됩니다. not이나 never. 그리고 의문문일 땐 어떻게 하나요? have나 has를 주어 앞으로 도치시키시면 되죠. 앞으로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have you, 그쵸? had she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물음표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특히 서술형에서 의문문을 썼는데 여러분들 의문문을 썼지만 의문사가를 표시를 안 했다. 그러면 감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완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현재 완료는 뭐에 따라 함께 자주 쓰이는 표현, 부사 표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과거와 현재 완료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과거하고 현재 완료가 어떻게 다른지. 자, 다시 한번. 자, 과거는 과거의 시간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현재 완료는 어떻다고요?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쵸? 과거에 그 일이 시작되긴 했지만 그 일이 현재까지 쭉 계속되어 오거나 아니면 현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다시 얘기하면 현재 완료 시제가 쓰여진 문장은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뭐죠? 현재의 상황까지도 알 수 있게 해주는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과거는 과거의 특정 시점 혹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강조이다. 그래서 함께 자주 쓰이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yesterday야. yesterday는 어제잖아. 그럼 이건 명확한 과거 시제죠.
그래서 yesterday는 과거 시제와 함께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ago는 뭐뭐 전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few days ago 하면 뭘까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의 시간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단순 과거 시제랑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last는 지난이란 뜻인데 last Sunday, last week, last weekend, 그쵸? 이렇게 할 때 last가 붙으면 또 과거 표현이 되고요. when 같은 경우 이제 when은 접속사니까 시간 접속사잖아요. 이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데 이 동사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으면 그쵸?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전체가 이제 과거 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표현 과거 시제의 시간의 부사절이나 이렇게 구가 오면 부사가 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단순 과거 시제랑 같이 써줘야 된다. 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완료는 얘들아 현재 완료는 이렇게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계속, 완료, 경험, 결과예요. 오케이. 자, 그럴 때 계속, 완료, 경험은 뒷부분에 보면 함께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계속하고 같이 쓰는 것은 for하고 since가 있대요. for하고 since. 완료 같은 경우는 just, already, yet. 자, for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쌤이 읽어만 주면 혹시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for는 뒤에 시간의 길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for a week 무슨 뜻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해석은 뭐뭐 동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since는 뭐뭐 이래로라는 뜻인데요. since는 뒤에 뭐가 오냐면 과거의 시점, point of the time, 어떤 딱 시점이 나와요. 자, 그럼 이건 어떨까? Since yesterday. 어제 이래로, 어제부터 쭉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어제라는 과거의 시점이 나오고 앞에 since가 왔으니까 요거는 현재 완료의 계속적 의미로 쓰이는 부사다. 현재 완료와 함께 쓰여서 계속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since는 뭐뭐 이래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가게나 아니면 상표 뒤에 보면 since 1994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럼 이 상품이 1994년부터 쭉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for와 since가 현재 완료랑 같이 쓰이면 어떤 의미다? 계속의 의미다. 타임라인으로 설명을 해보면요. 자, for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과거에부터 현재까지 요런 시제가 현재 완료라고 했잖아요. for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의 이 어느 때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의 길이를 표현해 주는 거고 for. 그쵸? 그 다음에 since 같은 경우는 since는 뭐예요? 이 시작된 시점. 언제부턴지. 그쵸? 그래서 요 포인트를 여기 시간의 과거의 시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I have learned 여러분들 영어 공부한 지 꽤 됐잖아요. 그죠? English 초등학교 1, 2, 3, 4, 5, 6을 다 합치면 7년째인데 그죠? 7년이라 칩시다. I have learned English 7 years. 자, 7 years는 시간의 길이니까 이만큼이 내가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왔는데 이 쭉 공부해온 시간의 길이가 얼만큼이야? 7년이야 라고 하면 여기 앞에 for를 쓰면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1학년 때부터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have learned English since, 자, since 언제부터? First grade, 그죠? First grade in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쭉 공부를 해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완료의 경우에는 just, 이제 막 이런 뜻이고, already는 이미, 그 다음에 yet은 뭔가요? 아직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just, already, yet 이런 부사랑 같이 쓰이면 자, 이제 막 완료되었다. 아니면 이미 완료가 되었다. yet은 부정문이랑 같이 씁니다. 그래서 아직 안 됐다. 이럴 때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 플러스 이런 부사들이 나왔다. 그러면 완료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아까 우리 앞서 했던 have you ever, 그죠? 경험이었는데 세 번째는 이제 경험의 의미예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여태껏 얼마나 해봤는지, 그죠? 그래서 ever 하면 여태, before 하면 전에, never 0번이야 0번, 그죠? once는 한 번, three times 세 번, 두 번은 뭐예요? 두 번은 twice죠. 그래서 횟수를 나타내는 이런 표현들이나 아니면 ever, before, 그죠? never. 네, 이런 표현들이랑 쓰이면 현재 완료는 경험의 의미를 가진다. 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결과인데요. 자, 결과는 과거의 일이 현재의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경우야. 자, 이거는 반드시 예문으로 봐야 되는데, 자, 아래 예문 4개 중에서 맨 마지막 예문을 먼저 볼게요. He has lost. 그가 lost는 lose, 잃다라는 동사의 PP형이죠. 네. 그래서 그는 잃어버렸어. 뭐를? 그의 스마트폰을. 선생님, 이게 왜 결과인가요? 자, 단순 과거형 문장이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He lost his smartphone. 자, 이건 이제 단순 과거형 문장이죠. 그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해석도, 우리말 해석도 거의 같잖아요. 완전히 같잖아요. 그죠? 잃어버렸다. 이것도 잃어버렸다잖아. 그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 자, 과거, 단순 과거로 쓰인 이 he lost his smartphone은 생각해보면 그는 과거에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현재의 상태는 알 수 없음. 현재 상태 알 수 없음. 오케이? 자, 그런데 현재 완료로 이 문장을 표현할 경우 he has lost라고 했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 과거에. 그래서 그 결과 현재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을 여기에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로 쓰면 나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려서 현재 없다까지가 되는 거고, 단순 과거로 쓰면 그냥 잃어버렸다 하고 끝. 지금은 몰라요. 자, 그래서 현재 완료는 이렇게 4가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의미로 쓰일 경우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네, 함께 쓰이는 부사 표현들이 있고요. 그죠? 이 부사 표현들과 그 다음에 이 용법을 매칭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고요. 사실 선생님은 무조건 외워라는 말을 싫어해. 왜냐면 선생님도 그런 걸 싫어해. 그래서 항상 이해가 먼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해를 해보시고, 이해의 영역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이해의 영역이 아닌 것들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오른쪽에 나오는 함께 자주 쓰이는 표현도 암기 영역은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는 암기의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사실 이런 것들도 암기가 아니라 다 그냥 이렇게 한번 보면 그렇겠군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어떤 친구들은 영어는 너무 어려워요. 무조건 다 외워야 되잖아요. 라는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네. 다른 나라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체계와 다른 거고 그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네. 굉장히 재밌어지는 겁니다. 영어도. 자, 어쨌든 자, 시험 출제는 어떤 부분이 포인트로 많이 다뤄지냐면 여기 보시면 현재 완료가 쓰인 문장에서 계속, 경험, 완료, 결과까지 추가가 돼 있죠. 용법을 구분하는 문제. 자, 여기서 용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의미 차이겠죠. 그죠? 네, 구분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 오른쪽에 있는 지금 함께 자주 쓰이는 표현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플러스 포인트는 얘들아, 학교에서 다루었을 수도 있고, 안 다뤘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현재 완료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념 설명을 쌤이 해주셨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자, 아까 설명한 부분이긴 한데 다시 한번 볼게요. 현재 완료에서 전치사 for는 동안이라는 뜻으로 뒤에 뭐가 나온다? 시간의 길이가 나온다. 그럼 보통 숫자 플러스 3 hours 아니면 a week 그죠? 네, 요런 류의 표현들은 for랑 같이 쓰겠죠. 무조건은 아닙니다. 어쨌든 시간의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숫자나 복수명사, 시간명사의 복수명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for랑 쓸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since 같은 경우는 이후로 이래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 시점을 나타내는 말. 자, 그럼 볼게요. I've lived in Seoul. 나는 서울에서 과거에 시작해서 자, 여기 기준은 현재.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서울에 쭉 살고 있어. 그쵸?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쭉 살고 있는데 for 10 years니까 그 기간이 한 10년 돼 이런 뜻입니다. 10년 동안 쭉 서울에 살고 있어. 자, 윗문장에서 10 years가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므로 for라는 전치사랑 같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고 I have lived in Seoul since last year. 이 경우에는 뭐예요? 나는 작년 이래로 쭉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작년부터 쭉 그 시작 시점이 작년인 거죠. 작년부터 쭉 서울에 살고 있고 현재도 살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이해했죠? 자, 1등급 비법 보겠습니다.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라는 뜻으로 경험을 나타낼 때 자, have been to로 나타낸다. have gone to는 가고 없다의 뜻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현재 완료이다. 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학교에서 다루지 않았으면 아마 출제는 안 될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봅시다. 자, have been이 있고요. have gone이 있어요. 자, have been은 얘들아 비동사의 완료잖아. 그죠? 우리 비동사라는 것은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그러면 자, 나는 I have been to Europe 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 나는 유럽에 있는 상태인 적이 있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가본 적이 있다는 뜻이죠. 나 유럽에 가본 적 있어. 이건 경험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I have gone to Europe 하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go는 가다잖아. 근데 이거 뭐야? have gone 하면 가버리다의 뜻이 있어. 가버리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나는 유럽에 과거에 가서 지금 현재 여기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결과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have been과 have gone의 의미 차이. 경험, 결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eat last night. 자, last의 밑줄 긋고, 자, last는 우리가 아까 뭐라 했지? 단순 과거 시제와 함께 쓰는 표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rained가 돼야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he the test twice. 자, twice의 밑줄 횟수를 나타내는 거네. 몇 번? 2번이라 했죠? 그래서 올해 테스트를 2번 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까지 2번을 봤다는 2번을 보는 게 아니구나. failed 했으니까 2번 떨어졌어. 이런 올해 테스트를 2번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올해까지 2번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he has failed가 되겠네요. 그죠? 2번을 떨어졌대. 그래서 횟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we friends for 10 years. 자, 이거는요. 우리가 친구인데 친구가 10년 동안 친구인 거야, 지금. 그러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10년간 친구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have, 그 다음에 비동사의 PP형인 been이 와야 되겠죠. have been friends. 이렇게. 저는 전에 눈을 본 적이 없어요. 자, 경험이에요. 0번이다, 0번. never.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I. 자, 근데 한 칸이잖아. 한 칸이면 2칸이어야지 I have가 들어가는데 어떡하지? 축약하면 되겠죠? I've never 그리고 seen. 근데 얘들아 여기 지금 never 있잖아요. never는 여기 보세요. 위치를 have하고 pp 사이에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이 이제 just도 되고요. 우리 완료해서 just. already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서술형 나올 때 never, just, already는 have, pp 사이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영화가 이미 시작했니? 이미가 이제 already죠. 그런데 이건 질문이야. 자, 질문은 have나 has가 주어 앞으로 온다. 기억나죠? 자, 그 영화는 얘가 주어니까 얘가 주어거든? 얘가 주어죠? 그럼 여기에 지금 have나 has가 와야 되는데 the movie는 3인칭 단수니까 has the movie already 시작하다 start의 분사형이 여기 와야겠지? 그래서 started 이렇게 하면 됩니다. Has the movie already started? 영화 이미 시작했니? 됐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네, 여기가 잘렸네요. 형용사의 최상급이에요. 뭐라고요? 형용사의 비교급과 최상급. 그죠? 자, 비교급과 최상급은 사실 이제 형용사뿐만 아니라 부사도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죠. 근데 우리 여기 교과서에서는 이번에는 형용사만 다뤘어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문장을 보면 Now all our neighbors feel safer than before. 자, 이제 모든 우리의 이웃들이 feel safer, 더 안전함을 느낀다. 언제보다? 이전보다. 이렇게 해석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형용사의 비교급은 형용사에 ER을 붙이고 그다음에 비교 대상 앞에 then을 쓴다 였죠. 그래서 예전, 여기서 before는 예전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예전보다 더 안전하다. 더 안전함을 느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even the smallest acts can make a big difference. 자, 뭐뭐라도, 그러니까 심지어 뭐뭐라도 조차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even은.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의 EST는 형용사의 최상급이 되죠. 자, 이 부분은 정리해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에 EST를 붙이고 앞에 꼭 더를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더를 붙이고 형용사의 est. 형용사의 최상급 형태이고 가장 뭐뭐한이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가장 작은 행동 이라도 그죠? 이라도 만들 수 있다. 뭐를 make a big difference.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일단 형용사의 비교급과 최상급 내용을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비교급과 최상급의 형태를 볼게요. 자, 일단은 형태를 알아야겠죠? 자, 비교급은요, er을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er을 붙이는 거예요. 형용사의 er.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최상급은 est를 붙이거나 혹은 불규칙일 경우는 그쵸 형태를 또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과 최상급 파트가 생각보다 네 조금 할 게 많아요. 자, 시험 출제는 여기서는 그림이나 도표를 활용해서 네, 그림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서술형 그림을 주고 다음에 뭐 이제 알맞는 문장을 장문하시오. 그런데 이제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네, 형용사를 줄 수도 있고, 그죠? 자주 출제되므로 관련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과 최상급을 함께 알아둔다라고 되어 있고 비교급에서 된 뒤에 오는 비교대상 된 뒤에 오는 비교대상은 앞에 있는 것과 동등한 대상이어야 한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비교급과 최상급 자체에 대한 이해가 다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자, 이런 부분까지 알아두어야 하는 건데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뭔가를 비교를 할 때는 A와 B를 비교를 해요. 근데 A의 사이즈하고 B의 모양을 비교할 순 없죠. 무슨 얘기냐면 A의 사이즈와 B의 사이즈 동등한 대상을 비교를 해야지 A의 사이즈와 B의 모양을 비교할 순 없다. 해서 비교 대상이 동등해야 된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예로 든 것은 너무 명확하게 당연히 안 되지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의 날씨와 일본을 비교할 순 없어요. 그죠? The weather of Korea is warmer 아니면 colder than Japan 할 수 있나요? 자, 날씨인데 한국의 날씨는 is colder 더 추워요 than Japan 할 수 있나요? 자, 문법상은 불가하죠. 왜냐하면 한국의 날씨와 일본을 비교할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장은 The weather of Japan 자, 이게 뭐예요? That of Japan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대시 앞에 나오는 the weather를 대신 받는 대명사로 그래서 Japan의 그것과 그것보다는 Japan의 그것이 뭐예요? 날씨니까 재팬 일본의 날씨와 한국의 날씨를 비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너의 가방이 나보다 싼 게 아니고 뭐야 내 가방보다 싸야 되는 거지. 그래서 너의 가방과 나의 가방을 비교해야지 너의 가방과 나를 비교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 해석할 때 야, 네 거가 뭐 이런 건 괜찮겠다. 그죠? 그래서 너 가방이 나보다 싸.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러나 어색하다는 거지. 너의 가방과 나를 비교해야지 너의 가방과 나의 가방을 비교해야지 너의 가방과 나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형용사 부사 비교급 최상급 만드는 법. 자, 이거는 이제 스펠링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ER을 붙인다. 혹은 E가 있으면 R만 붙인다. 최상급은 EST를 붙인다. E가 있으면 ST만 붙인다. 그래서 fast, faster, fastest
large, larger, largest. 자, 단모음 단자모로 끝나는 형용사나 부사. 단모음은 A, E, I, O, U 알죠? 아, E, I, O, 아. 자, 단모음이니까 소리가 길게 나면 안 되고, 그죠? A, E, I, O, U 이렇게 하면 안 되고, I, O, 소리가 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자음 푸트, 드. 자, 얘네들이 오면 한 번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이거 한 번 더 쓴다는 얘기야. 푸트 드를 한 번 더 쓰고 ER에 붙인다. 그리고 최상급은 EST 붙인다. big 이 푸트 니까요. 그 한 번 더. 그죠? hot 트니까요. 트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dinner도 한번 보세요. thin 얇은 거죠. dinner 하면 더 얇은, thinnest 가장 얇은. 자, 그 다음에 y로 끝나는 경우는 우리 저번에도 했지만 앞에 자음이 있는지 일단 확인. 자음이면 i로 바꾸고 er. 자음이면 i로 바꾸고 est. easier, easiest, funny, funnier, funniest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세요. 자, 외우는 게 편해요. 자, ful이나 eve, 그 다음에 us, 그 다음에 ly 등으로 끝나는 형용사나 부사라고 돼 있잖아요. 자, 여기가 여기까지. 얘가 형용사고요.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드는 거. 다시 얘기하면 ly 붙여서 만드는 부사는 이제 형용사에다가 뭐 붙여? ly 붙여서 부사 만들잖아. 자, 요렇게 만든 부사들은 앞에 뭐 붙인다? 앞에 뭐 붙인다? more를 붙인다. 됐죠? 자, 이음절일 때. 뭐라고요? 이음절일 때. 그리고 삼음절이 넘어가면 more나 most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음절 이상은 more, most를 붙여. 근데 2음절 중에서도 full, if, us, 그 다음에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 만든 애들은 more, most를 붙여야 된다. 이해했죠? 자, 여기 보세요. useful, more useful, most useful. 자, slowly가 형용사 플러스 ly 부사인데 이거 이음절이잖아. slowly, 그죠? 그런데 얘는 slower, slowest가 아니고 slowly가 아니고 more slowly, most slowly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음절 경우에는 뭐야? 자, 3음절은 일단 기니까 앞에 뭐 붙여라. most 붙여라.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 뭐예요? 불규칙 변화. 그래서 불규칙 변화 부분을 외워야 돼. 그래서 good, well, good은 형용사, well은 부사예요. good, well, better, best. many, much, more, most. bad, worse, worst. 여기 지금 ill도 있습니다. little, less, least. far, 자, far는 먼이란 뜻이에요. 자, far, farther. 그 다음 어떻게 돼요? farthest. 근데 far이 멀다의 뜻일 때는 farther, farthest인데 이거는 먼이거든요. 먼. 가장 먼. 그 다음에 for는 이렇게 더 깊이 이런 뜻인데 이럴 때는 far, further 할 때는 뜻이 달라져요. 뭐예요? 먼이 길이가 거리가 먼 게 아니고 정도가 더 깊은, 그죠? 정도가 깊은, further. 그래서 그때는 far가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거리가 멀다라고 쓰였을 경우는 farther, farthest 해야 되고 얘가 만약에 더 정도 더 많이 더 정도가 깊게 요렇게 깊은의 뜻으로 쓰였을 때는 far, further, farthest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의미가 뭐 어떻다 보니까 두 개이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노란색 의미일 때는 요렇게 가고 분홍색 의미일 때는 요렇게. 됐죠? 자, 훨씬이라는 의미로 비교급을 강조할 때. 자,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가 있는데요. 비교급 강조 부사는 a lot, much, even, far.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still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천일문 할 때 외웠죠? 5개. a lot, much, even, still, far. 근데 이거 L을 3번을 쓴 것 같아, 그지? still, 그죠? a lot, much, even, still, far. 5가지의 부사는 이렇게 비교급 앞에 쓰여서 훨씬의 뜻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서 하나 더. very랑 so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very easier 안 된다는 거야. so easier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안 되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문제를 볼게요. 케빈은 the most boy. 자, most가 붙었죠. 최상급 표현인데, 자, the most 그다음에 more이 붙으면 이 뒤에는 이제 원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cute, brave, popular, kind, smart인데 적절한 말은 뭘까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봐봐. cute는요, 이름절이거든요. 2로 끝났으니까 최상급이 cutest예요. brave는 bravest가 되겠죠? kind는 kindest, smart는 smartest인데, 자, popular는 3음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popular가 여기 들어갈 수 있겠다. 됐죠? 자, 빈칸에 알맞은 비교급과 최상급의 형태를 쓰세요. 자, 오늘은 어제 보다. 자, than이 나오면 여기가 비교급이란 뜻이야. 그러면 cold를 비교급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colder. 더 춥다. 자, 그 다음에 그는 그의 brother. 형인지 남동생인지는 모르겠죠? 형제. 보다 뭐예요? 자, 보다가 왔으니까 비교급이에요. 자, careful을 볼까요? careful은 careful 이음절이긴 한데 full 있지? full이 이음절 형용사에서 우리 아까 앞서 뭐라 했어요? full, eve, ous 그치? creative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나올 법한 게 full은 뭐가 있어? 지금 여기 나오면 careful, 뭐 beautiful, beautiful은 3음절이니까 자 careful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creative 그죠? creative, creative도 이렇게 끝나죠. 그 다음에 ous는 이제 famous라는 단어. 자, 요런 애들은 지금 다 이음절이거든요. 그죠? 다 이음절인데 앞에 more를 쓰는 거예요. 원래는 이음절까지는 이하를 붙여야 되는 건데, 그죠? 요 친구들은 끝에 요렇게 끝나는 친구들은 뭐를 써라 이 말이에요. 자, he is the 자, famous 나왔잖아 여기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비교급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최상급이네. 그러면 더 famousest 돼야 안 돼? 안 돼요. the most famous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요. 비교급, 최상급까지 봤는데 2단원 문법 요소가 좀 많아요. 이번 시험 범위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1단원에서 했던 문법도 내용이 꽤 있고 2단원 문법도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만약에 그래도 모르겠다 하는 것들은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음 주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네, 화이팅입니다.